경주 에이펙 2025가 성공적으로 폐막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한국 해군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보도와 퀀텀 외교로 한국이 글로벌 전략 국가로 부상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핵심 주제 위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가을 신라 천년고도 경주는 한순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가 되었습니다. 회원국 21개 국가 중 국가 정상이 20명 직접 참석했고, 전쟁 중인 러시아는 대리가 참석했던 APC 2025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제협의체의 국가 간의 정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주국제회의는 21세기 패권 질서의 방향타가 바뀐 사건이 있는 중요한 회담 장소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는 AI 기술 시대의 회원국 간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메인 주제도 있지만, 미중 정상 간의 비공식 회담과 한국이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올라선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간 중 회의장 밖에서는 수십 개국의 방송 위성 차량이 취재를 위해 분주했고, 프레스센터에는 7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 해군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회담 내용과 함께 백악관 팩트시트의 발표입니다. 둘째, 부산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비공식 회담에서 미중 패권의 대립각 속에서 상호 긍정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좋은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미중 간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캐나다가 추진 중인 북극에서 사용될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 기술 파트너로 거론된 일이 매우 긍정적인 점입니다. 글로벌 블록화와 각 국가의 각자 도생 시대에서 군사기술과 상용기술, 경제안보, 외교 전략이 서로 맞물려서 과연 협상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드는 퀀텀 사안이 긍정적인 결과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수많은 회담 중에서 세 가지로 압축되는 퀀텀 주제를 핵심 요약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관세 협상과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한국이 마침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사건은 단순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술 주권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30년 넘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장보고급과 도산 안창호급으로 대표되는 SSK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연료 제약으로 잠항 시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 작전하며 작전 반경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 추진 잠수함 SSN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3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하며 추진력과 은밀성을 동시에 갖춘 심해의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 호주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이제 깨진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만큼 기술 능력을 향상시켰고 핵 잠수함 보유 여망을 가졌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기술 수준과 안보 신뢰도를 근거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SSN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약 6,000톤급으로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KSSN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핵연료는 고농축이 아닌 저농축 LEU 방식으로서 비핵무기용 원자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주권과 국제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전례 없는 조선방산 과학기술 국제외교 융합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의 수혜국이 아닌 기술 공유의 파트너 국가가 된다는 미래지향점이 있으며 미국이 인정한 전략기술 신뢰국 스트러티직 테크놀로지 LI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동북아의 해양 전략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북한은 이미 3,000톤 심포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북한의 SLBM 플랫폼의 탐지와 추적이 어렵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자망과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므로 자망에는 자망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비핵억제 모델을 완성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핵억제력의 보완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편 동북아에서 한국 해군은 첨예한 일본 중국 해군력과의 균형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미 간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굳건한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도 긍정적인 균형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켜야 한다는 슬로건에 부합하고 집단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항모전단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였고 중국은 95형 핵잠수함과 70여 척의 신형 구축함 등 지난 15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서태평양까지 해군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면 동북아의 해양 세력 구도는 미국과 중국 두 개 국가 패권 체계에서 한국이 균형을 가짐으로 상극 균형 체계로 재편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라 작전 주도권과 정보전 우위는 물론 은밀성이 추가되면서 패권 국가들도 한국 해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핵잠수함은 군사적 임무뿐 아니라 심해 케이블 감시, 해저자원 탐사, 해양 수송로 보호 같은 경제안보 임무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의 활동 범위는 한반도 해역을 넘어 남중국해와 북극해까지 확장될 것이므로 해양 경제 안보의 퀀텀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지난 30년간 추진했던 기동 대항해군의 완성을 절반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항해군의 큰 축에는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건조 단계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국제적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승인되므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 경주 APC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중재 외교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인 회담을 진행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관세와 희토류,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협상을 벌일 때 한국은 개최국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미디에이터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기술 번영 협정 테크놀로지 프라스페러티 딜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AI 분야의 다양한 협력에서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데 큰 성과이고 동시에 중국과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 교역의 안정된 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도 긴밀한 교역과 다양한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실질적 외교 협상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즉 한국은 자유와 공산의 양블록과 국가 간의 경쟁과 첨예한 현안 문제를 조율하고 중재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정자형 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의 글로벌 블록화를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로 승화시키는 이른바 균형외교 3.0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의 안정세를 유지했고 배터리 원소 확보 경쟁에서도 중국과의 채널을 유지했으며 미국과의 조선 방산기술 교류도 동시에 확대하는 트리플 균형 회담과 외교적 협력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중재 역할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의 중간지대에서 협상공화국 니고시에이션 엔저니링 스테이트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평가되며 또한 K양국이 지향하는 인류 공룡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경주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의 마크 카르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의제는 방산에너지 기술안보 협력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북극 잠수함 현대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극지방의 두꺼운 해빙층 아래에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즉 극저온 내압 구조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춘 북극형 SSN으로서 한국이 실행해 줄 수 있는가? 이를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기회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여기에 완벽히 맞물립니다. 하나오션이 보유한 극저온 합금 기술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R 모듈 원자로, 그리고 한국해양대와 극지연구소가 오랫동안 축적한 쇠빙선 북극운항 데이터는 캐나다의 기술 요구 조건을 대부분 충족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수출 사업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북극권에서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등 북극해 주변 8개 연안국과 전략 경쟁 중이며, 캐나다가 차지하는 북극해의 넓은 해역은 앞으로 에너지와 북극 항로를 둘러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심패권 구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가 상호 기술안보 삼각체계를 다루게 되며 한국 조선과 무역, 그리고 자원 확보는 태평양에서 북극권까지 국력을 확장하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이 지구 양극을 모두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 해양국가 글로벌 메러타임 스트래터지 네이션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이 되며, 한국과 캐나다 기술안보 협력의 새로운 북극 연합체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2025년 경주 APC 국제회의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1. 핵추진 잠수함 승인 2. 미중 중재 외교 3. 캐나다 북극 협력으로 압축되며, 이 세 축의 주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국의 전략적 위상 변화라는 한 점으로 수렴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받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 기술을 공유하는 국가로, 안보를 보조하는 국가에서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호주 플러스의 후보국으로 거론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을 균형적 교역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캐나다는 극지 안보 기술 협력 핵심 파트너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신뢰 외교의 신중함, 그리고 55년간 자주 국방을 위한 꾸준한 외길 노력이 경주 APC라는 무대 위에서 한순간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이를 퀀텀 시프트 오브 코리어, 즉 한국의 퀀텀 도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약은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기술과 외교, 신뢰의 힘으로 21개 회원국가가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북극의 얼음 바다까지 국력을 확장하여 지구의 마지막 자원보고, 북극해에서 주변 8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미중 협상 테이블의 중심까지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서 한반도 현안 문제와 글로벌 블록화 속에서 관세 협상,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국가 간의 현안 갈등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확장하고 실질 국익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에서 세계는 5천년 역사 한국을 다시 보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축이 아니라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전략 국가로 향하는 첫 번째 실험대이자 자주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